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2023년 새해 개묘년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댁내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도 새해 인사로 시작할까요? 아,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웃음이 보약입니다. 많이 웃는 한 해 되시기 바랄게요. 네, 아유, 벌써 보약 한 첩 지어먹은 기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면연에 이 토끼 같은 딸의 아빠가 됩니다. 오, 축하합니다. 토끼 네. 춤추면서 만나야겠다고. 그러니까. 예, 그것만으로도 기뻐요. 여러분,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유경의 인생책방 새해 첫 시간, 첫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와 경륜을 갖춘 사선 중진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유경의 인생책방에 새해 첫 손님이라 특별히 귀한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의 예산홍성, 또 유권자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미년 새해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웃는 한 해. 네. 의원님 참 오랫동안 정치 생활 하셔갖고 저희가 계속 봐왔는데 의원님 혼자 나이를 안 먹는 느낌이랄까? 뭔가 의원님 혼자 그대로인 느낌. 뭔가 새해에는 관리 비법부터 공개하시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행히 저는 태권도 하고 유도하고 검도를 좀 제가 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그 건강에 어떤 시스템은 조금 갖춰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속에 있는 걸 풀면은 그게 건강의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로 많은 분과 대화를 소통을 합니다. 그게 건강한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관련 조사를 하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꽃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면 무궁화. 그렇죠, 무궁화. 당연히 저도 무궁화가 국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꼭 그런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때요, 의원님? 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3년째 무궁화를 대한민국 나라꽃으로 하자는 법을 지금 행안위에 상정을 해놨는데 네. 이게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든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예. 네. 무궁화가 들어있습니다. 예, 맞아요. 오동환 삼촌이 활용하고. 활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상장과 상패를 줄 때는 무궁화 문양을 써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상징인 이 무궁화가 네. 왜 국가꽃이 안 됐을까? 지정된 게 아니었어요? 네, 법률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습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관습으로만. 그래서 이제 더욱 부끄러운 것은 유엔의 반기문 총장이 계실 때 네. 세계 꽃대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꽃이 법령으로 지정받은 꽃이 없어서 출품을 못한 사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죠. 주들이 있는 이 국회도 네. 주변에 전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 꽃. 일본 꽃 뭔지 알죠? 사쿠라. 벚꽃. 이제 벚꽃. 벚꽃. 네. 사쿠라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일본 꽃이라고 해서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일본어를 또 워낙 능통하게 하시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국회 주변에 보면은 전부가 다 벚꽃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 이거 부끄러운 거 알아야 됩니다.
또 진해 소위 해군 본부도 그렇고 우리가 벚꽃을 1년이면은 1000여 곳에서 우리가 축제를 해요. 벚꽃 축제. 벚꽃 축제를. 네. 그런데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6곳밖에 없습니다. 무궁화 축제하는 데가. 이제 과거 정부에는 이것을 모르는 채로 넘어갔지만 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이게 꽃 법제화가 돼서 대한민국 나라꽃 하면 무궁화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법이 우리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지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속히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네네. 오늘 그 인생책으로 지금 추천해주신 책과 뭔가 맥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의원님의 인생책 자유의 불꽃으로 목숨을 피운 윤봉길 의사의 책입니다. 정말 홍콩 공원 폭탄 투척으로 네. 우리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그런 윤봉길 의사. 올해로 91주기를 맞이했죠. 이 윤봉길 의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우리 국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이 책 오늘 다룰 책인데 네. 윤봉길 의사의 이 사진, 당당하게 이 의거를 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네. 이 3.1운동 후에 윤봉길 의사가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면서 네. 민족운동, 이 독립운동에 대한 꿈을 거대하게 꿉니다. 그리고 1930년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요. 그리고 이 김구 선생의 이제 권유로 1932년에 한인 애국단에 입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 일본의 전승 축하절에 홍콩 공원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걸 알게 네. 됩니다. 그때 세계 만방에 조선의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윤봉길 의사에 관련된 것을 오늘 또 인생책으로 뽑아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같았을 때 예. 이 존경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네. 말 따르고 행동을 따르했을 때 그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예. 바로 이 윤봉길 의사 이분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옮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길이 보존되는 거고 네. 후손에게 이걸 남기기 위해서 우리 김상기 저자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네. 저도 이거를 한 2번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또 주변에는 이제 우리 선거구니까 예산 덕산 출신이시거든요. 생가가. 지역구. 예, 우리 지역구에. 그러니까 자주 이제 그 역사적인 예. 뭔가 좀 숨어 있고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걸 알을 적마다 저희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네. 한번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함께 연구하고 네. 이 문제를 분석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이 책을 권고를 한 겁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할 당시에 나이가 25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어렸어요. 정말 꽃다운 청년이 정말 큰 일을 해냈는데요. 이 윤봉길 의사의 그 꽃다운 삶의 발자취, 그 궤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가 된 청년 윤봉길.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네, 농촌 계몽 운동에 뛰어들다. 저희가 상록수라는 소설을 한 적도 있지만 네네. 그 일제하에서 이 계몽 운동이 굉장히 큰 흐름이었는데 윤봉길 의사도 시작은 계몽 운동,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던 거죠. 예, 윤봉길 의사가 1908년에 네. 의원님의 지역구인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19살 때 이제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네. 어떤 젊은이가 묘표를 들고 온 거예요. 묘표? 그러니까 묘표라고 하는 게 그 묘에 새겨진 뭐 여러 팻말들, 그러니까 누구 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뽑아와서 예. 우리 아버지 이름 좀 찾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예전엔 다 한자로 되어 있고 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당신 아버님 성함이 이것이다. 근데 이거 묘표 아버님 거 말고도 다른 거 다 뽑았는데 이거 지금 표시해놓고 갖고 온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아니요?
전 아이고, 그걸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어째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을 다 알 수 없게 된 아이고. 거잖아요. 근데 윤봉길 의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무지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들의 어떤 깨어남, 그러니까 무지에서 이 해방되는 것이 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걸 네.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 독립을 위해서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 이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농촌 계몽 운동을 할 때 만들었던 단체가 월진회라는 그렇습니다. 단체. 그런데 이 단체가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네,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발합니까? 네네.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뭐 월진회라는 거를 구성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농촌 부흥운동하고 네. 그리고 농민도 건강해야 예.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농업을 해서 국민을 먹고 사는 양식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포괄적인 것을 이 월진회에서 다 담아가지고 아. 그 운동을 하신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월진회의 뜻이 뭐냐면은 이 하늘의 해는 이미 썩었다. 그래서 달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비치는 운동을 하자. 해가 썩었으면은 이제 가치를 못 얻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 달로 우리 금수강산을 비춰갖고 해의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걸 월진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부터는 이 자랑스러운 이제 월진회가 지금도 뭐 100일장도 하고 전국의 초중고 아이들한테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예. 활동을 아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윤봉길 의사가 그 농촌진흥 사업에서 그 월진회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가 부업 장려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게 보통 이제 벼농사 위주로 짓게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생활이 팍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업을 하자라고 해서 회원 40여 명에게 이제 어린 돼지를 분양해서 그걸 키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매달 저축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10전씩 우리 납부를 하자.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하다가 이게 한번 이렇게 거르거나 네.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저축액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납부하게. 아. 네. 네, 그러한 이제 방식도 취하고요. 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방식으로 이 농민들의 인식을 좀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시켜 나가려고 했던 거죠. 정말 계몽을 하셨군요. 네. 내산에 가면 윤봉길 의사 유적지가 많다고 들었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으세요? 윤봉길 의사의 그 제당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자기 이제 본가에 생가가 있고 네. 또 이 월진에 활동을 했었던 그 터가 있어요. 사람들 모여놓고 이제 이런 곳이 거의 뭐 어떤 내놓을만한 그 가치가 없었어요. 집에 문종이를 발라놓으면은 바람이 불면 그게 전부 떨어져 가지고 바람이 들어갈 정도로 관리가 형편없었고 이제 그런 모습이 한 20년 전에 이 윤봉길 의사의 아하. 그 살아있는 정신이 바로 있다는 그곳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윤규상 씨라고 이분이 월진의 초대 회장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이제 만주로 가신 후에 네, 그거 네. 맡아서 이제 월진회를 이끄셨는데 그분이 한번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국가의 이런 민족의 지도자고 영웅인데 네. 외부에서 사람 오면 창피하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너무 초라하고 준비가 안 되고 왜 윤봉길 의사만 이렇게 되냐. 이걸 이 윤규상 씨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셨을 만해요. 가슴 칠 일이죠. 그 뒤부터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윤봉길 의사 소위 성역파 사업 충분하진 않아도 사당이나 그 제당이 상당히 규모를 갖춰놓았고 네네. 또 집도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어느 분들이 오시든지 사진 찍고 거기서 기념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윤봉길 의사가 자라고 어려서 성장했던 곳은 많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예산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5가 사거리라고 거기에 윤봉길 의사 나라사랑 공원을 만들었어요. 동상도 아주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젊은 청년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윤봉길 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330억 들은 건데 와. 그렇게 해서 윤봉길 체육관이 우리나라 군 단위에서는 네네. 제일 현대식으로 잘 됐어요. 비는 날이 별로 없어요. 항상 학생이나 젊은 네. 친구들이 와서 네. 운동을 하는 그런 네.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 정말 대단해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네. 꼭 해야겠네요. 네. 의원님 어린 시절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좀 네. 방황을 하셔갖고 뭐 가출도 하고 했다는 얘기가 정말요? 있어요. 의원님요? 진짜입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홍성군 홍동면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뭐 공부는 뭐 그런 대로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 연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그때는 학생 회장장으로 뭐 그런 일을 이제 보고 있는데 참 부모님이 그 어렵게 1년에 농사 지면은 가을에 이제 수매를 해서 예. 돈이 조금 이제 집에 있는 걸 그렇죠. 제가 이 다락이라고 있습니다. 예. 시골 가면. 네. 다락 있죠. 다락. 네. 거기다 보관하는 걸 항상 보았거든. 예. 그래서 설마. 그걸 이제 조금 가지고 우와. 이제 부모님 몰래 새벽에 이제 서울을 상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에 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참 얘기하기 부끄러운 역사가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 연고가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도남동에 가면은 그 청산학원이라는 그 학원이 있어요. 예. 돌로 5층 건물로 잘 지은 건데 네.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정을 해서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서 네. 그걸 그 학원 원장님이 주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밤에 이제 공부도 하고 낮에는 나가서 뭐 딴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된 거죠. 와. 그 삼양동에 가면은 그때는 하수도나 이 상수도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동에 가면 큰 물탱크가 있어. 네. 그러면 물 그 갖고 있는 그 자동차가 물을 거기다 다 붓죠. 예. 그러면 거기서 다시 돈을 받고 그 배달을 해주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장수지 한마디로. 예, 예. 새벽부터 나와서 그 삼양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아닙니까? 언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가 안 들어가죠. 아. 그때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물을 사용한단 말이야. 네. 그 배달을 거기서 많이 했어요. 그 짊어지고. 와. 그렇죠. 물찌개로 지금. 드라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요. 드라마 얘기하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물장서다 국회의원 된 겁니다. 와. 그 의원님께서 어찌됐건 그렇게 어려운 물장사까지 음. 물장사하니까 이상하네요. 아니, 하신 게 맞으니까, 근데. 물찌개죠. 물찌개. 예. 그리고 물까지 팔면서 그렇게 어렵게 고학을 하셔가지고 대학을 가신 거예요. 야, 거기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학에 가셔서 정치를 그때부터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뭐 본의 아니게 네. 그때는 제가 건국대학교를 다녔는데 고려대학교의 유준호 박사라고 예. 고대 총장을 하시고 시인이고 철학가인데 어. 이제 그분이 유명한 그 강의를 그때 대학가에서 소문이 나서 네. 대학은 여길 다녀도 강의 그쪽에 가서 우리가 듣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학구열이 학생- 대단하셨네요. 네, 네, 네. 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네네. 그런데 이분께서 매력이 끝나고 나면 그 고대 앞에 전부가 막걸리 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 이제 가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 총장님이 썩 지나가다가 네. 유진호 박사의 배려로 술값을 대신 받아내는 강의가 아니라 그 경우가 의원님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뭘더 뭐 시켜. 살아있는 배려의 공부였죠. 뭐. 네네네. 지금은 그 없어졌습니다만은 풍문여고 들어가는 입구 그 오거리에 신민당이라는 당사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네. 그 역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제 거기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한국일보 사장하고 유진호 박사가 예. 대학 총장인데 인기가 좋으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운동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네. 해서 그분과 이제 많은 인연을 쌓았었어요. 아. 대중들을 만나러 가고 할 때는 꼭 연락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운동도 하고 선거운동을 예.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당대표가 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그때 이제
신민당이라는 그 야당에 이제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새 인연을. 유진호 박사님을 그때 잘 만나서 또 나도 충심으로 예, 예. 그분을 모셔서 운동을 했고 와. 그랬던 인연으로 지금 정치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 버전의 야인시대 듣는 기분. 그래요. 드라마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두 번째 네.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투사가 된 청년 윤봉길. 장부 출가생 불안이라.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계몽운동을 하면서 선생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는 어렵겠다. 난 독립운동의 길을 떠나겠다 하면서 본인이 목숨을 걸고 이 글을 남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장부출가 생불안이라는 네. 말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대장부가 네. 한번 집을 떠나서 집을 그러니까 떠나서. 큰 뜻을 예. 이제 펼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굉장히 비장한 비장하죠. 말입니다. 네.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우리의 민족 운동이었는데 이게 또 일제에 의해서 엄청난 타답을 받게 됩니다. 네. 윤봉길 의사가 이제 그런 장면을 또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물론 계몽운동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건 일본의 지배 하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를 좀 해보겠다는 의지잖아요. 근데 일본의 지배가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깨부숴야 한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에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요. 네. 저런 원대한 뜻을 세우고 거사를 또 결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한 대로 장부출과 생불안이라는 정신을 갖고 집을 떠난 거지요. 그 가가지고 채소장수도 하고 네. 또 세탁소 그 일도 좀 뒷받침을 하고 많은 일을 해서 최소한의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은 이제 찾아간 거죠. 그 일본 놈 지도자를 저걸 추청해야지, 예. 저걸 정리해야지 저걸 놔두면 안 된다. 그날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네. 해서 이제 거사를 한 거지요. 또 아름다운 일화가 그날 거사하는 날 당일 아침에 김구 선생의 시계와 윤봉길 의사의 시계를 바꿨다. 예, 예, 그 일화가 너무 눈물겹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윤 의사께서 6원 주고 산 거고, 예.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3원짜리인데 아, 그 시계가 뭐 오죽하겠어요. 네. 그러나 나는 산재가 얼마 안 되고 괜찮은 것이니까 선생님이 차고 선생님 거를 저를 주십시오. 그게 지금 덕산 네. 윤봉길 그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시계를 저희들이 아주 소중하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죠. 잘 보관하고 계세요. 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물 네. 그것도 얼마나 참 갸륵하고 참 보통 사람이 생각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 거를 내다보고 그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라는 거를 이뤄낸 거죠. 윤봉길 의사가 이제 본인이 직접 그런 어떻게 보면은 폭탄 테러를 네. 해서 단지 일본의 우두머리를 없애는 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밝히셨죠. 맞습니다. 네. 이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치르고 나서 네. 바로 체포가 되죠. 예. 그리고 본인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독립이 안 될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지금 우리 조선인들의 각성을 촉구할 수 있고 지금 일본과 조선이 지도에 한 가지 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씨앗으로서 네.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다 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 명함하고 사무실에 뭐 특별한 문구가 쓰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 윤봉길 의사께서 소위 농촌 부흥운동 네. 그거는 지금 우리로 본다면은 우리 국민이 지금 5,200만으로 보잖아요. 네. 그럼 5,200만의 먹을거리를 누가 생산하느냐? 네. 농어촌 농어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부분을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이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 된다. 네. 이거를 이제 지금 한 2년 됐나? 제가 그 명함을 이제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 시각장애인 그 후원회에 있어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점자로 예, 저를 예. 박아다 줘서 이걸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드리고 말씀을 하죠. 우리 이제 의원회관에 이 붓글씨 잘 쓰는 명인이 네. 이 얘기를 듣고 내 붓글씨를 잘 쓰니까 그거 하나 해주겠다고 그래서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해서 크게 써붙이고 네. 이것이 이제 윤봉길 의사가 마음 먹고 행동하셨던 농촌 부흥운동의 일원이 아니냐 네, 이제 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러면 농어촌 관련 법안을 많이 만드셨겠어요? 제가 농대를 나왔어요. 네. 건국대학교 농대를 나오고 농어촌공사 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와서 사선하면서 한 번도 딴 위원회를 안 가고 농해수만 지금껏 지켜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쪽에 조금 저 나름대로 이제 마인드가 생기고 네.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게 이 기름. 지금은 기계가 농사를 지니까 그렇죠. 이 기계가 움직이려는 기름이 필요한데 이게 면세유예요. 면세유. 이게 1년에 우리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이 2조 116억을 씁니다. 2조 116억. 국회 60만 개 법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거를 농민이 사서 농사를 졌으니까 그동안이 빚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면세유법을 제가 만들어서 일반 석유보다 이제 한 4분의 1로 싸죠. 그래서 면세유법을 이제 제가 만들고 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법을 하자. 그게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그렇게 씁니다. 네. 임대법. 그렇게 정부가 농기계는 사고 농민은 임대해서 쓰고 그러면 비용이 뭐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법을 제가 한 16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농민들은 그 법에 대해서 많이 좋아들 하고 계시죠. 이 법이 의원님이 만드신 법이었군요. 그래서 네. 그런지 의원님 별명이 여러 개예요. 농어촌 대통령, 농어촌 지킴이, 농어촌의 아들 등등 굉장한 수식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농어촌 아들이 제일 적합합니다. 네, 농어촌의 사실이니까 아들. 그건 정말로 사실은. 또 네. 자, 그럼 권재영 씨 우리 농어촌의 아드님 좀 이렇게 한번 그럴까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농어촌의 아들 의원님이 그 더 좀 진실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양자택의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네, 절대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민과 어민, 축산민의 진심인 홍문표 의원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평생 고기만 먹기 대 농민을 위해 평생 야채만 먹기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야채가 나지. 건강 생각하시는 채식을 하시는구나. 채식주의자세요? 아니 저는 육식도 잘 먹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이 고기를 먹어서 장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야채, 채소를 많이 먹어야 장수를 네, 합니다. 네. 일단 좀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맞네요. 맞습니다. 네. 홍문표 의원님이 발의한 곳 중에서 하나만 신설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청 대 청년들을 위한 청년청. 하나, 둘, 셋. 청년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뭐 언짢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소중한 나라는 청년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노인 어른들은 우리가 예우라는 차원에서 네. 법과 제도로 노인 어른들을 도와줘야지 이 청년의 관계는 이게 법과 제도를 넘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청년청을 만들어서 청년에게 소위 주택 문제에서부터 또 아기 문제, 취업 문제, 사업 문제까지도 맡겨서 한번 이럴 수 있겠거니 뒤에서 밀어주자. 의원님 여기 청년 네. 40대 2명 있습니다. 저 아직 30대입니다. 부럽다, 이게. 아이고 그래 알길 근데 알았어요. 제가 이거를 의원님한테 이 답변지를 안 드렸는데 네. 마치 대본을 읽고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의원님. 별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솔직한 양자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윤봉길 의사 얘기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독립운동사의 획을 긋다. 그 상해 의거라고 얘기를 하죠.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을 한 후에 사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체포가 되고 말죠. 네. 그렇게 바로 체포가 되고요. 네. 5월 25일에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해 11월 18일에 그 사형이 집행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본이 정말 그 참혹한 게 네. 아예 묘를 찾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본분을 뭐 세우기도 그랬다면서요. 못했고요. 그랬다면서요. 그냥 평탄한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밟고 땅에, 지나가라고 예, 평탄하게. 그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또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또 우리가 이후에 수습을 해서 지금은 또 다행히 우리가 기념할 수 있도록 했죠. 네. 그 당시에 그 무덤이 아니라 그쪽 밑에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쪽이라고 들었어요. 그 봉분도 없이. 그거 어떻게 찾게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윤규상 씨라고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연락이 와서 그걸 이제 돈을 그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작은 돈을 주고 임대를 한 겁니다. 임시로. 아, 그랬는데 그 임기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집안들 정치회를 열어서 예. 야, 윤봉길 의사가 일본 가나자 현에서 임기가 끝나서 이 묘를 없애겠다. 딴 데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걸 선뜻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국가에 또 뭐 보훈천지 어딘지 또 연락을 몇 분 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음, 이제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있는데 거기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참말로 내가 종선인데 참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 딴 데로 이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 그러면 이제 한탄을 치면서 참 그 침묵을 지키고 고개를 못 들고 계신데 이 농어촌공사가 농촌 농민을 위한 공사니까 지금 윤봉길 의사께서 농촌 부흥운동을 하셨잖냐. 아, 그렇게 또 이유를 찾으셨군요. 이게 정신이 같이 와닿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농어촌공사 이사회를 열어갖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네네.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렇게 해서 그때 한 8천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공식적으로 그걸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기금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암매장터가 영구히 거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나자 현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예산군 군의원들이 예산 출신이니까 윤봉길 의사 그 정신을 한번 보자. 그래서 가나자 현을 가서 참배를 하고 온 걸로 저한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는 대학생들도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거기 이제 수학여행을 가서 거기를 이제 관광 코스로 보고 참배를 하고 이 무궁화 꽃도 하나 놓고 가고 이제 이거를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접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진짜 잘하셨고 진짜 감사하고 이건 칭찬이 아니라 어른이시기 때문에 네. 찬사를 보냅니다. 아, 별 말씀 진짜 제가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예. 잘하셨어요, 정말. 이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가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 세계인들에게 조선이 독립국임을 네. 당당하게 또 선포한 것이기도 네.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중국의 이 통치자였던 장제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그렇죠. 일을 아, 윤봉길 의사 혼자 해냈다. 예. 그래서 장렬 천추라고 그래. 하는 이 구호를 쓰는데 장한 의기가 네. 천년을 빛나리라 아.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장제스가 나중에 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분명히 독립국임을 계속 인정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덕분이었고 나중에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이 당연히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네. 논의를 이끌어가게 된 아.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데도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윤봉길 의사의 어떤 죽음의 의미, 예, 독립운동가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요? 대한민국 독립 윤봉길 의사가 안 계셨다면은 예.
이렇게까지 됐을까? 우리가 걱정하고 놀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행동한다는 거는 그건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은 윤봉길 의사의 그 정신은 민족 정신이었고 대한민국 독립을 빨리 앞당긴 그런 참 성인의 그런 깊은 뜻이 우리가 윤봉길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화 발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예산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2023년도 올 새해 혹시 이제 벽두에 아마 올해는 뭘 좀 이뤄야겠다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공산민주주의도 있고 네. 또 뭐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는 가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 또 그다음에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로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지 가만히 앉아서 공짜 반값 포퓰리즘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세금만 물려주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저는 정치적 목표이고 또 하나 청붙인다면은 가능하면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그렇게 허리라고 봅니다만은 돈에 빌붙고 이 권력에 아버지 않고 좀 당당하게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해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다.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은 좋은 그런 2023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사선 중진 의원이시고 정치를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런 거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정치를 좀 끝까지 해보고 싶고 또 하나 꼭 이 말씀을 좀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정치가 생활 정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기본이 생활 정치로. 예. 때만 돼서 정치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네. 두 번째는 생활 행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도 꼭 무슨 필요가 있어서 가는 것보다는 생활하는 행정으로. 그리고 교육도 생활 교육을 해야 돼요. 예. 항상 네. 우리 생활에서 교육을 나오는. 예. 그래서 이제 실예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지역 실정도 모르고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공천받고 내려와서 정치하면은 그 정치는 잘못되는 거예요. 생활 정치가 안 되겠어요. 생활 정치도 안 되고 네. 지역을 모르고 그 지역의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네. 모르는데 그냥 위에 힘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내려오면은 그 정치가 바르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 정치 수준에 가면은 아 저건 아닌데 긴데를 식별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선진국 정치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도 좀 생활화하는 정치로 또 행정도 네. 교육도 이렇게 바꿨으면은 좋지 않겠냐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뵌 소감이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그냥 언행일치를 하시는 믿음직스러운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믿음직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위평론가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한 사랑의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윤봉길 의사가 어머님께 쓴 편지에 나오는 건데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더 크고 굳센 사랑이 있다. 그게 바로 민족, 국가에 대한 사랑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새해 첫 출연자로 나오셔서 오늘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네. 무엇보다 첫 출연자가 이렇게 윤봉길 의사의 정신이라든가 또 무궁화 이야기로 우리 국가의 정말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환기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별로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는 만큼 대가받는 자유민주주의를 좀 아주 굳건히 지키고 발전하는 그리고 경제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를 받아야지 네. 이 포퓰리즘 경제 공짜 반값은 잘 안 된다. 그것을 좀 2023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런 정신으로 하면은 네. 어려운 경제, 어려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
당부 출가 생불안이라는 말을 남기고 정말 언행일치의 모습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민족에게 빛을 준 분인데요. 오늘 만난 홍문표 의원님도 언행일치의 정치인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정치 또 좋은 의정활동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30개 도시로 읽는 미국사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불과 2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사는 풍부하지 못하고 흥미롭지 못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소개하는 30개 도시들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보이지 않던 미국사의 큰 흐름과 섬세한 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책을 통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서 지적 만족감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국 이야기가 생생히 펼쳐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도시가 들려주는 색다른 미국 이야기, 30개 도시로 읽는 미국사입니다. 다음으로 책 위어드를 소개합니다. 위어드는 현대 서구 문명의 번영을 가져온 5가지 키워드인데요. 서구의 교육 수준이 높고 산업화한 부유하고 민주적인에서 앞글자만 따온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류라고 여겨지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이 집단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세계의 많은 지역,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통제지향적이며 분석적인 동시에 낯선 사람을 신뢰합니다. 책은 문화와 제도와 심리가 어떻게 서로를 모양짓는지 탐구하고 이 사실이 사회, 정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뇌 구조까지 바꿔놓은 문화적 진화의 힘, 위어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 권으로 읽는 대한민국 대통령 실록입니다. 책은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 권력의 역사를 풀어내는데요. 저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는지, 어떻게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 누가 그 자리를 위태롭게 했는지 등 대통령 실록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사를 재탄생시켰습니다. 각 시대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등 회고록 중심의 야사를 넘는 새로운 관점의 현대사를 보여줍니다. 최고의 통수권자를 통해 본 대한민국 권력의 역사, 한 권으로 읽는 대한민국 대통령 실록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최초의 질문입니다.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문제 해결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진정한 혁신은 도전적 질문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서평자 이장재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특임교수는 기술 진화와 최초의 질문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에서 그가 생각하는 기술 혁신의 전개 과정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진화적이다. 그러면 도전적 최초의 질문은 어디서 출현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는 최초의 질문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과 원론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기반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라고 서평합니다. 저자의 통찰력을 담은 기술 선진국의 조건, 최초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입니다. 저자인 안톤 숄츠는 독일인으로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본인이 직접 한국 사회에서 목도한 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데요.
서평자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한국적 특수성의 전형으로 거론되는 한에 대해서도 그는 이러한 시각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을 뿐 이 역시 많은 민족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거나 운명이나 역사적 시련이라는 것도 한국 사람만 겪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젊은 세대의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을 낭만화된 한의 감정이나 한의 미학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도 자못 흥미롭다라고 서평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